제 꿈은 오늘부터 이것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것이 제 인생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한류 팬들 덕분에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단체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이 여학생은 수학여행을 계기로 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하루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이 경험은 제게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시작부터가 꽤나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여행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이라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는 청소년 클라이밍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느라 원래 일정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운이 좋게도 저희 팀은 당당히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왔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 한국으로의 특별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녀왔는데 저희만 엎어지면 코 닿을 한국이라니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수학여행 자체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한국으로 저희를 보낸 이유는 바로 저희 학교는 한국의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였고 한국 고등학교와의 다양한 교류가 있어야만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에 겸사겸사 저희를 한국에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여행 일정 중에 하루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가서 참여 수업을 받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지만 고등학생 시절에 단 한 번 있는 수학여행이라서 그런지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엔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2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한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공항이라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이 제가 상상한 한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많이 서 있었는데 그만큼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많아서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출입국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보면서 감탄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인솔하에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공항에서 얼마 가지 않아 지하철역이 나와서 너무 편했습니다. 공항과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돼 있다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는데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전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한국의 지하철역은 일본이 본받아야 할 게 마땅합니다. 일본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 역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멋지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가끔 지하철 추락사고가 나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세련된 모습과 깨끗한 한국의 지하철역을 보자 일본의 지하철역이 너무 낡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들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고 난방이 잘 되어서 너무 따뜻했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따뜻해서 너무 놀랐어요. 좌석까지 난방이 되는 지하철은 처음 타보거든요.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는데 한국은 다른 노선의 지하철을 타는 것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노선마다 회사도 다르고 옆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역 밖으로 나가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의 주요 일정은 저희 학교와 자매 학교인 한국의 학교에 가서 참여 수업을 받고 난 후 남산타워, 경복궁, 남대문, 명동 등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한국 학교를 방문해 체험 수업을 하는 날에 한국 친구들이 한 명씩 저희와 짝을 지어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죠. 저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친화력이 없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짝을 맡아준 한국인 친구 연아는 저와는 다르게 정말 친절하고 밝은 친구였어요. 서로의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연아와는 바디랭귀지와 통역 어플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니 언어를 초월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죠. 바로 연아는 일본의 유명한 가수 아이명의 팬이 아니겠어요? 저도 아이명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음악을 들으며 감상평을 나누었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인 친구들의 솔직하게 다가오는 친화력에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심해서 친구들과 빨리 그리고 깊게 친해지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연아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빠르게 공통 관심사를 찾아 제 마음의 문을 열었죠. 한국에 와서 느낀 거지만 이게 한국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정도 많고 소외되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며 솔직하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문화교류 시간에는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답례로 한국 친구들에게 종이접기와 일본 사회를 소개하며 저희는 마음을 나눴어요. 저희끼리 웃음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은 아직도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자유시간도 있었는데요. 자유 일정이 있는 날에 저는 친한 친구 나나미와 함께 홍대에 가기로 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홍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자니 각양각색의 가게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점심은 홍대에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떡볶이를 시키고 라면도 시켰어요.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어요. 우리는 색깔을 보면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선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라면을 먹는데 일본에서 제가 끓여 먹던 라면과는 다르게 면이 더 쫄깃하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일본처럼 직접 면을 뽑는 라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놀랐습니다. 나나미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홍대 화장품을 파는 곳으로 갔어요.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아이섀도우와 립글로스 그리고 마스크팩을 샀고 나나미는 기초 화장품을 샀어요. 거리로 나왔는데 정말 구경할 곳도 많고 예쁜 것들도 많이 팔아서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즐겁게 쇼핑하고 저녁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가게로 갔는데요. 삼겹살을 시켰는데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나와서 놀랐어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된장찌개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주다니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는 밥을 시켜서 고기와 밥 그리고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는데 홍대 고깃집의 점원분은 일본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 여행을 하면서도 친절함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입안에 넣었는데 채소와 고기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을 텐데 채소가 느끼함을 잡아주더라고요. 김치도 먹었는데 아삭 소리가 나는 김치는 조금 매웠지만 고기와 먹었더니 맛이 더 좋아졌어요. 고기와 함께 버섯도 구워줬는데 구워 먹는 버섯의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삼겹살은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다양한 고기구이를 먹어봤지만 삼겹살은 정말 계속 먹게 되는 마법 같은 맛이었습니다.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다양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밥까지 두둑하게 먹고 나온 저희는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야경이 너무 예뻐서 서로 사진을 찍어줬는데 막상 저희 둘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셀카로는 있지만 풍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부탁해서 샤싱샤싱이라고 하니 알아듣고는 바로 포즈도 취해보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뛰어가시더니 여기 풍경이 더 예쁘다며 위치를 옮기자고 했어요. 저희는 이런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실 이런 것도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그냥 대충 한 장만 찍어주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한국분은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의 사진을 너무나도 예쁘게 담아주셔서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남겨주었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번역 어플로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다 가세요라고 남기며 사라지셨죠. 저희는 이 멘트를 보고 감동받아 눈물이 날 정도였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바뀌셨지만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 한국인들이 무섭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무섭긴커녕 모든 한국인들은 다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다들 친절했어요.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에 저희는 한국 학생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는 한국 학생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다 보니 나중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의 대학교를 가기로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학생들이 여행 오기 좋은 나라인데요. 한국은 역사와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또한 뛰어난 대중교통과 안전한 치안은 한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국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교가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